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32페이지에 11월 9일 거래부터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상사의 메인 매출전표 13번 유형까지 연습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11월 9일 거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 공급 대가로 22만원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우리 카드사를 발급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 고객에게 신용카드로 상품을 판매했다,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는 신용카드 거래니까 17번 과세 유형이 되겠습니다. 17번 과세. 네. 공급 대가니까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었다는 거죠. 카드 거래 중에서 과세 거래가 과세 판매, 카드 거래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 판매 거래는 17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월 9일 날짜로 바꾸시고 유형은 17번이 된다. 네, 그리고 카드사는 물음표다 눌러서 우리 카드사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네, 품명에는 상품 하시고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에다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22만원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급가액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리고 거래처에는 김영철이 되겠습니다. 김영철. 전자세금하고 관계가 없어요.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카드로 상품을 팔았을 땐 카드 분개해 주시면 정확하게 됩니다. 4번. 자, 그러면은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22만원 우리 카드사에서 받아야 되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2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20만원, 이렇게 분개되는 게 맞습니다.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우리 카드사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10일 건데요.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네, 이번부터는 이제 매입이네요. 지금까지 쭉 매출이었는데 이제 매입 거래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의 경우에 매입세 공제가 되면은 51번이고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 54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품을 매입했으므로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문제가 없죠. 매입세 공제되므로 51번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혼합으로 분개하시면 되겠네요. 혼합으로 분개. 자, 날짜 11월 10일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10일.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고 품명은 상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수량 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25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25만원에 거래처는 맘모스입니다. 맘모. 엔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은 거죠.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분개는 계약금과 외상이 있기 때문에 혼합으로 합니다. 3번 혼합. 자, 이제 매입이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 돼야죠. 자산 증가. 그리고 차변의 상품 재고자산의 증가. 두 개 다 자산 증가예요. 자, 세 번째 줄 대변에 우리가 계약금 받은 거는 선수금이잖아요. 계약금 받은 거. 우리가 지급한 거죠. 미안합니다. 계약금 지급한 건 선급금이죠. 선급금 자산이었지만 오늘 상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대변에 가서 자산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선급금 131번이죠. 금액은
20만 원이었어요. 200 플러스 20만 원이었고, 또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그래서 108번 외상 108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 251번 외상했다는 건 외상으로 매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251번입니다. 외상 매입금이 255만 원이네요. 탭키 눌러서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맘모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잘 확인하시고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대변이 선급금과 외상 매입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 20만원에 세액 마이너스 2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외상분계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날짜는 11월 11일입니다. 날짜를 11월 11일로 고치시고요. 이것도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품명도 상품 해주시고 수량단가 지나간 다음에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20만원, 거래처는 맘모스, 전자세금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1번, 분계는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2번 외상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상매입금, 이 앞에 날짜에 외상매입금 거기에서 마이너스 22만원 부채 감소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전표에서 부가세 대급금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2만원 부가세 대급금에서 감소시키고 상품에서도 마이너스 20만원 자산을 감소시켰습니다. 마이너스 분계.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3일공업사에서 영업부 승용차 5인승 998cc 5인승이면은요, 그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차입니다.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승용차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1000cc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1000cc 이하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 1000cc 이하는. 자, 그래서 3일공업사에서 영업부 승용차 5인승 998cc를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 날 결제할 예정이니까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미지급금. 이건 외상분계가 아니에요. 미지급금. 상품 거래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51번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되면 51번이고 안 되면 54번이죠. 이 차가 만약에 1500cc 차다 그러면은 54가 돼야 돼. 자, 그러면 11월 11일로 날짜 입력하시고요. 11월 12일 유형은 51번 유형입니다. 품명에서 승용차 수리라고 하시고 공급가액에서 50만원, 거래처는 3일공업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1번 전자,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고 상품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니까 차를 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차량 유지비 계정 코드가 여러 개인데요. 영업부 차이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822번 되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대변에 대금은 다음 달에 결제하기로 했으니까 253번이네요. 253번 미지급금 검색 코드를 뭐 일부러 외우려고 고생하시지 않아도 돼요. 미지 해가지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55만 원 부채 증가. 네, 거래처는 3일 공업사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 대변 합계 55만 원으로 일치해야 되고요. 다음은 4번의 11월 13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11월 13일 거래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을 하라. 거래 자료를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하라니까 납부날짜가 아니고 납부날짜는 11월 25일 날 납부할 거고 작성일자라는 것은 이 청구서를 전화국에서 작성을 한 그 날짜가 되겠네요. 그래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거래의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작성일자가 뭐냐면은 전화국에서 우리 회사에 전화요금을 청구한 날짜예요.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요 날짜 기준으로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랬다가 25일 날 자동이체가 일어나면 그때 부채를 감소시켜요. 자, 따라서 전화요금은 통신비가 되겠는데요. 통신비는 이 10월 전화요금이라고 하는 요 17만 940원 거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그래서 통신비를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이 청구서는요, 밑에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화요금 청구서하고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청구서가 세금 계산서를 대신합니다. 네, 아래 보시면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전화국이나 어딘가요? 한전에다가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해도 발급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청구서가 세금 계산서를 대신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서 전화국이 발행한 청구서는 전자 세금 계산서로 취급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13일이죠. 자, 날짜를 11월 13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은 51번 세금계산서 매입이니까 이 청구서는 세금계산서로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품명에는 전화 요금 공급가액에는 155400 요게 통신비네요. 그래서 합계가 170940이 나와야 되겠어요. 거래처는 K2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주식회사 KT. 전자세금은 이것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봐야죠.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으로 선택하시고요. 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는 게 다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아니라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상품을 통신비. 영업부 전화요금이기 때문에 800번대 814번 통신비 코드를 선택하시고 내려와서 대변에 이 부채로 인식하는데 미지급금이 되겠죠. 청구한 날짜 기준에서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한다. 그래서 253번 미지급금이 170940이 된다. 170940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 코드 미지급금이 주식회사 KT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4일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거래는 어떤 거래냐? 회계부서 직원의 회계 실무 능력 향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회계법이 회계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자계산서, 즉 계산서를 받은 거래입니다. 아까 11월 13일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11월 14일은 달라집니다.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거래는 면세 거래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면세이기 때문에 학원에 위탁해가지고 교육비를 지급하고 학원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은 거래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형이 51이 아니겠죠. 유형은 53입니다. 계산서 발급받은 거래. 계산서 수취거래라고 그러죠. 계산서 수취거래는 53번. 즉 매입계산서 거래는 5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계산서는 13번이었죠. 우리가 계산서 발급한 것이 매출계산서예요. 우리가 계산서를 받은 거는 매입계산서입니다. 파란색 계산서. 유형이 53이에요. 자, 그러면 11월 14일로 날짜 고치시고 11월 14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을 53으로 해야 돼요. 품명에는 교육비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가액에는 80만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한국회계학원, 한국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한국회계학원.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도 1번 해줍니다.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1번 전자입력. 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현금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출금전표 만들어졌고 상품을 산 게 아니라 교육비 지급한 거죠. 그래서 계정 코드는 교육훈련비 825번 써야 되겠습니다. 회계과 직원들이기 때문에 회계부서 직원은 관리하는 업무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됩니다. 825번 교육훈련비. 대변은 현금. 그래서 결합관계가 차변의 교육훈련비는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자, 다음 문제 11월 15일 걸 보겠습니다. 해피농원. 네, 농원에서 매출거래처 개업 선물로 보낼 화분. 네, 선물로 보낼 화분입니다. 거래처의 선물. 그걸 구입하고 전자계산서 10만원짜리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했어요. 네, 14일 날 거래와 똑같습니다. 네, 14일 날은 교육비였고 지금은 화분인데 이 화분도 면세예요. 그래서 11월 15일로 날짜 바꾸겠습니다. 11월 15일 유형은 53번 면세 매입. 훈명에는 선물용 화분. 공급가액에는 10만원 하시고, 거래처에는 해피가 거래처죠. 여기서는 해피농원이 거래처입니다. 계산서를 발급한 회사예요. 전자계산서입니까? 네, 전자계산서네요. 1번. 그러면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1번 현금 분계. 자, 그러면 대변에 현금 됐고요. 이거는 상품이 아니라 접대비죠. 그래서 코드를 접대비, 그런데 매출 거래처 접대비는 813번 판매 관리비로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TAT 2급 하실 때는 매입 거래처에 선물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513번 접대비를 씁니다. 매입 거래처. 매입 거래처라는 건 뭐냐면 제조업에서는 구매를 말하는 거예요. 구매 부서의 거래처. 거기가 매입 거래처입니다. 구매 부서라는 것은 원재료를 구입하는 곳이죠. 매입을 잘해야 원가가 싸게 되는 거고요. 매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하는 회사가 갑인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하는 회사가 갑인 경우도 있어요. 대개는 접대를 받는 회사가 갑인 회사들이 접대를 받는 거잖아요. 갑과 을 사이가 있어요. 거래라는 거에는. 그래서 접대를 하는 쪽과 접대를 받는 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입하는 쪽이 접대를 받는 편이에요. 매입하는 쪽이. 왜냐하면 매입하는 쪽이 돈을 지불해 주잖아요. 상대방 거래처에 장사를 해주는 쪽이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파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할 땐 그렇게 됩니다.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균형 있게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할 때는 매입하는, 즉 구입하고자 하는 데는 많고 공급은 적어요. 그러면 좀 더 적당한 시기에 물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때는 구입하는 데서 판매하는 쪽을 접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제조 원가에도 접대비가 있다. 그래서 가끔 매입 거래처를 접대했다라는 문제가 FAT 1급에는 안 나오겠죠. 왜냐? FAT 1급에서는 전부 다 도소매업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런데 TAT 2급은 제조업으로 문제를 내니까 그런 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영업부입니다. 영업부 거래처는 다 813이에요. 그래서 813 판매관리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판매관리비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가 되겠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6일 거래를 또 보겠습니다. 16일 거래도 비슷합니다.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 네. 자, 매출 거래처 선물하니까 800번대 접대비고요. 동양화 그림이죠. 그림이 면세예요.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지급금으로 분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1월 16일로 날짜 바꾸시고 계산서 매입은 53이에요. 이것도 53이 돼야 되겠죠.
품명에는 동양화라고 하시면 되고 있고 공급가액에다가 30만 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300 플러스. 자, 거래처는 도규 갤러리가 거래처가 돼야 되겠죠. 도규 갤러리. 전자계산서가 아니고 종이계산서라고 했으므로 전자세금란은 비워야 됩니다. 공백으로 비워두시고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3번 혼합분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차변의 상품이냐? 아니고 접대비죠. 그래서 차변을 접대 813번으로 수정하고 내려와서 대변은 일주일 후니까 253 미지급금 30만원 부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어디가 돼야 돼요? 도규 갤러리가 돼야 되겠죠.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 30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 30만원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보겠습니다. 7번, 네, 큰 번호 7번이죠. 자, 큰 번호 7번은 뭐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불공 매입이라고 합니다. 매입 불공이라고 해요.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받을 수 없는 거. 자, 그러면 한번 11월 17일 거부터 보겠습니다.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 선물할 선물 세트 접대비죠.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50에 세액 5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외상 분계가 아니라 이건 혼합으로 분계해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세금 계산서를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이거는 접대비건이기 때문에 불공입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세금 계산서는 54번 유형이 되죠. 54번. 자, 그러면 11월 17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11월 17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54가 되고요.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관련된 거니까 9번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거 요거 클릭해야죠. 그리고 선택. 네, 품명에는 선물 세트. 공급가액에는 50만원. 거래처는 진로마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임으로 1번 전자입력해야죠. 네,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정리해야죠. 3번 혼합. 자, 차변의 상품이 아니라 접대비라고 했죠. 차변의 접대비로 코드를 바꾸시고 813번 접대비로 내려와서 대변의 미지급금이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253번 미지급금이다. 금액은 550 플러스 되겠습니다. 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어디가 돼요? 진로마트가 돼야 되겠죠. 여기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모두 접대비로 처리가 되죠. 불공 매입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가세가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고 비용에 더해져 버리거나 자산이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비용에 포함되거나 자산에 포함되도록 밑에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불공인데 불공으로 안 한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밑에 회계 처리도 자연스럽게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유형이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이 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형에서 틀리게 되면 그 밑에 회계 처리까지 틀리고요. 유형에서 틀리면 부가세 신고서도 달라져요. 신고서도 틀리고 밑에 회계도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된다. 다음은 18일 거래 보겠습니다. 18일 거래를 보시면 삼성자동차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했어요. 근데 이 승용차가 SM5 5인승이고 2000cc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우리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의 경우는 지금처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든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든 렌트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든 간에 모두 공제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를 새로 사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12개월 할부로 샀어요. 할부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요. 할부도 뭐예요? 미지급한 거예요. 미지급금. 할부도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할부금을 갚을 때도 차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이건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삼성캐피탈 금융회사를 통해서 할부를 했다면 금융회사 할부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차입한 거예요. 돈. 그래서 그런 경우는 12개월 할부로 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으로 해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할부금을 정리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금융회사가 거래처가 아니고 삼성자동차가 지금 거래처란 말이에요. 삼성자동차로부터 할부를 했다. 그러면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차를 외상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합니다. 11월 18일 날짜로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수정하시고 유형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54 불공 매입 사유는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는 거 선택하고 선택 단추를 누릅니다. 품명에는 승용차라고 쓰시고 공급가액에다가는 3천만 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삼성자동차 입력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1번 전자입력 12개월 할부로 구입을 했으므로 혼합 자 상품을 차량 운반구로 바꿉니다. 차량 운반구 208번 이걸 만약에 고정자산에 등록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 차량은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다시피 취득원가가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세 모두 취득원가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253 금액은 3,300만원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삼성자동차로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해야 된다. 일치하죠? 다음은 11월 19일로 가보겠습니다. 3일 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를 수리했는데 이 차가 2000cc 승용차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하라는 거니까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삼성카드로 결제했으므로 미지급금이죠. 자, 이 세금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네요. 예, 1000cc 초과 차량을 수리한 거죠. 1000cc 초과 승용차. 그래서 날짜 11월 19일로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9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유형은 54 불공이고요. 이번에 불공제 사유는 역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가 됩니다. 선택하시고 승용차 수리라고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에다가 30만원인가요? 30만원. 거래처는 310업사. 전자세금 계산서인가요? 1번 전자세금. 분계는 카드 결제 미지급금이죠.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차변의 상품 대신에 차량 유지비로 코드 바꿔주시고 차량 유지비 코드는 822번입니다. 내려와서 대변에다가 미지급금 253번 33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310업사 되겠습니다. 네, 차변 33만원, 대변 33만원 잘 됐죠? 네, 319업사 아니죠. 네, 맞습니다. 카드사로 바꿔야죠. 네, 제가 집중을 못했어요. 삼성카드로 바꾸세요. 미지급금은 카드 결제니까 카드사가 돼야 됩니다. 네, 삼성카드로 꼭 바꿔주세요. 자, 분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혼합으로 안 하고 보니까 카드 결제했네. 그래서 4번 카드 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미지급금. 네, 미지급금으로는 됐는데 310업사네요. 그러면 여기를 삼성카드로 바꾸고 그리고 차변의 상품을 차량 유지비로 바꾸고 822번 이렇게 분계는 카드 분계 선택하고 미지급금으로 되면 이거는 거래처는 안 바뀌네요. 삼성카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상품을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분계를 뭐 혼합으로 선택해서 했느냐 카드로 선택해서 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밑에 이 분계 내용을 맞추면 돼요. 카드에서 맞출 수도 있고 혼합으로 해서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일 날까지 했나요? 20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20일 한국 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5인승 3,500cc짜리 승용차니까 이것도 개별 소비세가 해당되는 승용차입니다.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분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50만원에 5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선 렌트라는 건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렌트 비용은 임차료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비용으로. 빌리는 건 임차료로 인식한다. 뭐 부동산을 빌리는 것도 임차료, 이런 유동자산, 유형자산을 빌리는 것도 임차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산, 부동산 빌리는 거 다 임차료라고 보시면 돼요. 동산이나 부동산을 빌리는 거.
자, 그러면 그 차량이 개별 소비세에 해당되는 차량을 렌트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해야 됩니다. 자, 11월 20일 거래 입력하겠습니다. 11월 20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54가 된다.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가 되는 거고요. 품명은 승용차 렌트. 공급가액은 50만원. 거래처는 한국렌트. 전자세금은 발급받았죠. 1번 전자세금.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1번 현금. 그러면 출금전표 됐고요. 차변의 비용은 임차료인데 대표이사의 승용차 임차료는 판매 관리비로 봅니다. 그래서 819번으로 하셔야 돼요. 판매 관리비 819번 임차료. 자, 다음은 21일 것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21일 대표이사 박상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종이 세금계산서 300에 30만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네. 자, 이것은 이제 왜 가지급금이 되느냐? 업무의 가지급금은 아니고요. 회사의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온 거예요. 대표이사가 골프 장비를 사면서. 근데 이 골프 장비를 회사에 비치해 놓고 사원들이 쓰는 골프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이렇게 그 세금계산서나 이런 걸 법인카드로 뭐 결제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요, 대표이사 개인적인 거면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가불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랬다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급여 지급하면서 이렇게 급여에서 차감을 시킨다든가 그런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업무,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11월 21일자 이렇게 54번 불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11월 21일로 바꾸시고 이것도 54가 됩니다. 불공. 자, 이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사유는 뭐냐면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는 사유가 돼요. 이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이거 선택하시고 품명에다가는 골프 장비 공급가에게는 300만원 입력하신 다음에 거래처가 모든 골프가 되죠. 모든 골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군요. 종이에요. 비워둬야 돼요. 종이 세금계산서다. 그러면 전자세금은 비우고 외상으로 샀습니다. 외상분기하지 마시고 혼합하신 다음에 상품을 가지급금으로 바꾸는데 바꾸고 나서 134번 가지급금으로 바꾸고 나서 거래처를 대표이사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박상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에 외상은 미지급금이죠. 그래서 미지급금 330만 원. 자,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모든 골프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으로 하면서 거래처를 대표이사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항상 직원들 이름이에요. 출장 갈 때 그 여비 계산액 가지고 가는 것도 가지급금. 그때도 출장 가는 사원의 이름으로 거래처를 코드를 걸었죠. 예, 이와 같은 경우에도 대표이사 이름으로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불공제 사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개 더 남았는데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습하도록 하게 돼요.